안녕하세요. 부천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단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나라죠. 그래서 삼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합니다. 세 나라. 삼국이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권력을 강하게 하고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받아들인 종교는 무엇입니까? 왕의 권력을 강하게 해주는 데 역할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주었던 종교, 우리 민족에게 중요했던 종교죠. 무엇일까요? 1번 불교, 2 유교, 3 천주교, 4 이슬람교. 불교죠. 1번 불교. 불교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중요했던 종교입니다. 네, 2번. 다음 수렵도를 보고 수렵은 사냥이라는 뜻이죠.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수렵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렵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고구려 문화의 특징을 골라봅시다. 사냥을 하려면 강해야 되겠죠. 씩씩해야 되겠죠. 아주 강인해야 사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제가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너무 날씬한가요? 네, 우리나라 지도를 이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위쪽은 고구려였어요. 아래쪽은 왼쪽이 백제였다면 오른쪽은 신라죠. 그러면 고구려는 아래쪽으로는 백제 신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지금의 중국 땅인데 북쪽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북방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구려는 여긴데요. 아래로는 백제가 침략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신라가 침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런 북방 민족들이 고려를 침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가운데 끼어 있었기 때문에 네,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었죠. 아래 위로 끼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민족성도 강인하고 굳세고 씩씩해야 됐었겠죠. 그래서 이런 민족성이 수렵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씩씩하고 굳세다. 1번이겠죠. 그 다음 화려하고 아름답다. 투박하고 거칠다, 부드럽고 섬세하다. 그랬는데 씩씩하고 굳세다가 고구려의 문화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신라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하늘의 별자리, 해와 달의 모습을 관찰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화재의 이름을 써봅시다. 별, 해, 달을 관찰하는 그런 기구죠. 천체 관測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건데요. 첨성대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돌을 쌓아서. 네, 천체를 관측하는
관측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92쪽. 지금 삼국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시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통일 신라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고구려,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삼국시대라고 했었죠. 이 세 나라가 영원히 갈 수는 없었겠죠.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해요. 그러면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통일을 시킨 나라가 신라예요. 그러면 앞에도 신라, 뒤에도 신라죠. 그래서 앞에 삼국시대에서는 그냥 신라라고 하고, 통일한 신라는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통일한 이후의 신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는 신라, 통일 이후는 통일신라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 발전, 통일한 이후에도 불교는 중요한 종교였죠. 그러면 학습 목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1. 통일 신라시대 불교의 역할을 알 수 있다. 통일 신라시대에도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두 번째, 통일 신라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문화가 어떠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니까 92쪽에 그림 보니까 멋있는 절이 있어요. 불국사죠.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불국사 절입니다. 그러면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우리 지금 통일신라 시대를 공부하고 있으니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경주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 신라의 문화재라는 거죠. 경주가 신라의 도읍지였어요. 그 당시는 경주라고 하지 않고 금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경주죠. 그러면 93쪽부터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통일신라죠. 통일신라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불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 여기에는 고구려 백성도 있고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사람도 있죠.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어야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준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통일신라 전에는 주로 불교는 왕과 귀족들만 믿었어요. 그런데 통일한 이유는 좀 달라지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불교가 전파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했다. 통일신라 이후에는 그래서 일반 백성에게까지 불교는 전파됩니다. 이전까지는 통일 전이죠. 신라 통일 전까지는 주로 왕과 귀족들만 불교를 믿었어요. 왕과 귀족들이 믿었던 불교는 원효 등의 노력으로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에게까지 불교가 전파가 됩니다. 이때 많은 노력을 하신 스님이 원효 스님인데 원효 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원효 대사가 백성들에게까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불교를 전파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부터 불교 경전, 우리 교회에는 성경책이 있죠. 불교에는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 경전을 공부하거나 어려운 수행을 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않아도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불교는 원래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 길을 가다가 또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 생각하고, 고통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였잖아요. 그러면 일반 백성에게도 이런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이 불교를 믿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운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불교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불교를 믿게 되었다. 그 다음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왕과 귀족들은 부처를 모시는 절을 짓거나 불상, 탑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통일신라 시대에 절, 탑, 불상 등이 많이 만들어졌다. 불국사 안에 경주에 가면 있는 불국사죠. 불국사 안에 있는 불국사 삼청석탑과 다보탑, 불국사 마당에 탑이 두 개가 있어요. 나란히. 하나는 삼청석탑이고 하나는 다보탑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탑이다. 우리 밑에 탑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탑이죠. 이거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탑 아니에요? 네,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탑이에요. 왼쪽에는 삼청석탑이죠. 삼청석탑. 예전에는 이것을 석가탑 그랬는데 지금은 삼청석탑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 발달.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고구려 백제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 시기에는 석굴암, 불국사, 성덕대왕 신종, 우리 보통 에밀레종이라고도 하죠. 이 종을 만들 때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에밀레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재가 만들어졌다. 특히 석굴암은 석굴 모양의 사찰로, 일종의 절이에요. 석굴 모양의 사찰로 그 안에는 본尊불이 모셔져 있고 주변에 많은 조각상이 새겨져 있어서 당시 신라 석공, 돌을 조각하는 사람들이죠. 신라 석공들의 정교함, 그 다음에 뛰어난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통일신라 때는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면서 불경을 인쇄하기 위해 인쇄 기술까지 발달했어요. 불경을 찍어내야 되니까. 불국사 삼청석탑에서 발견된, 요거 잘 알아놓으세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 현재 전해지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나무로 글자를 만들어서 찍어낸 인쇄물이에요.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찍어낸 인쇄물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다. 이것이 불국사 마당에 있는 탑 두 개 있었죠. 삼청석탑과 다보탑이 있었는데 삼청석탑에서 이 인쇄물이 발견이 되었어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거죠. 네, 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쇄물이죠.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오래된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 통일 신라 시대에 관련한 내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읽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괄호 안에 써봅시다. 석굴암, 원효, 무고정광, 대다란의경이 있어요. 그러면 1번에는 뭐가 알맞을까요? 우리나라 인쇄술의 발달이죠. 발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네, 불국사 삼청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의경이죠. 무구정광 대다란의경. 그 다음 2번. 불교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던 성녀, 스님. 원효였죠, 원효. 일반 백성들도 불교를 믿을 수 있게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신라의 뛰어난 불교 문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로 당시 신라 석공들, 돌을 조각하는 사람들의 뛰어난 예술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석굴암이죠. 돌에다가 다 부처의 상을 새겼어요. 석굴암. 그 다음에 96쪽.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죠. 삼국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처음에 받아들여질 때는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어요. 처음부터 백성들이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왕실과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듯이 왕과 귀족들을 모시라는 의미로 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무용청 벽화에 그려진 수렵도, 사냥하는 그림이죠. 수렵도는 고구려인들의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씩씩하고 굳세고 용맹스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수렵도는 고구려인들의 씩씩하고 굳센 용맹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금동 대향로에는 백제의 예술적인 섬세함과 아름다움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백제 문화재의 특징이죠. 백제는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귀족적입니다. 백제 문화재는.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불교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통일된 신라 안에는 고구려인도 있고 백제인도 있어요. 그럼 신라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해졌다, 불교는. 그리고 원효 스님은 불교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던 스님이죠. 일반 백성들까지 불교를 믿게 했다. 그 다음에 5. 통일 신라 시대에는 석굴암, 불국사, 성덕대왕 신종 등과 같이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재가 만들어졌다.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죠. 통일 신라 시대에는. 그 다음에 6. 무고정광 대다란의경은 인쇄물이죠. 현재 전해지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나무로 글자를 새겨서 찍어낸 인쇄물이에요. 이것이 무구정광 대다란의경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삼국시대, 오늘은 통일신라시대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네,
고려가 되겠어요. 고려. 다음 시간에는 고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